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SNS 정치 뜨겁습니다. 예. 기자들이, 오늘도 벌써 올렸어요. 네, 기자들이 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네, SNS 정치. SNS 주말에 너무 정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진짜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쉬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탕 부과금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좀 물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라이브 폴 돌렸는데 절대 다수가 이 설탕 부과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되니 그 선순환 구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의견 올리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보니까 캐대언 그래미상 받은 것까지 올렸더라고요. 골든. 네, 골든. 예. 근데 이 지금 X 그러니까 과거 트위터죠. 네. X랑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글에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맞아요. 좀 예,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용하는 게 주로 X랑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시는데 네. 페이스북은 조금 각 잡힌 거, 맞아요. 약간 맞아요. 공식적이고 네. 발표 이런 거 하시고 X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외로 비교하면 그 트럼프. 맞아요. 예, I'm bac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막 그렇게 파포 지난번에 하듯이 직격.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고 사람들에게 논의를 한번 해보자.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게 아니라 설탕세는 어떻습니까? 네. 예, 비거주 주택에 대한 뭐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예, 그거 없다. 예, 시한 끝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던져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죠. 근데 저는 가장 놀랐던 거는 사실 이번 서울시장이 그 선거가 무조건 부동산이 가장 1번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말대로 냉정하게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서울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서울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만 문제인 거지 사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영향 크지 않습니다. 네. 네, 변동폭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가 오히려 강북은 우리 동네의 집값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사다리처럼 계층화돼 있기 때문에 예. 마용성으로 옮겨가는 쪽 있죠. 그 밑단에 계층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아래서 이게 갈아타게 하려는 거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에요. 네. 강남, 서초, 송파는 저 위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거를 이제 투기로 볼 것인가, 네. 투자 상품을 볼 것인가, 아니면 거주로 볼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을 던지면서 하는. 저는 놀랐던 게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선거 3개월 남았잖아요. 야. 사실상 그러네요. 6월이면 그렇죠. 이제 네. 석 달 남은 거예요. 네.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야죠. 네, 6월 초니까. 지금 오늘이 2월 2월 3일이죠. 3일이니까. 오늘 정확하게 이제 4개월 남았죠. 그렇죠. 그럼 선거까지는. 오늘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을 하고 2월 20일에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및 대표란다. 지자체장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2월에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3월부터는 이제 공직자 사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3월 5일에. 네, 예.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 이슈를 던지는 게 진짜 불리한 거예요. 원래는. 네, 왜냐하면 결국 세금을 건드린다는 문제 때문에 네. 야당은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공박하려고. 네, 예. 그리고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찬성할지 몰라도 네. 당위성으로 찬성할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은 세금 전쟁이거든요. 네, 조세를 거두면 조세 저항이 바로 나와요. 그게 좋은 세금이든 나쁜 세금이든 간에. 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침탈한다는 그런 느낌. 아니 그래서 5월 9일 날이 시한인데 그 양도세 그 중과 유예 또 연장할 거다. 뭐 그런 못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당장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하겠어, 받겠어? 절대 못해. 버텨. 이런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절대 유예 또 해주는 일은 네. 없다. 네. 이제 이런 것을 시장에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1시간 전에 그런 트위터를 올렸죠. 또 올렸대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명확한 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금도 부과할 거고 이게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있는 세금을 유예했던 그렇죠. 것들을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이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부과한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니까 그것은 사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잡는 계속 트위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이 어떤 뭐랄까 청와대 소통 방식이나 혹은 그 언론의 그 이제 의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예. 하면서 계속 이게 되게 폭주하고 있는 거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SNS 정치하는 것이 누가 보면 되게 가볍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청와대 네. 출입 기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궁극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어때 의중이 뭐야 대통령 대통령 생각이 뜻이 뭐야 뭐야? 네. 그건데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 계속 올리잖아요. 그게 정말로 본인의 내심이든 아니든 어떤 뭐 말을 올림으로써 그 기자들이 취재할 포인트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청와대 출입 기자도 이런데 사실 국민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늘 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서 부동산가가 폭등,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죠. 이제 급등을 해서 큰 논란이 됐고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정권을 내준 거다라는 분석도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도 또 그렇게 흔들릴 거냐? 아마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메시지 중에 전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약 이행률 95%. 그래서 그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당신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할 거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세금을 실제로 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을 반드시 보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선거에서는 못하겠지 맞아요. 하는 네. 거는 부동산 쪽 이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쪽 상류층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럼요. 우리 예. 사회에 그러니까 언론사면 간부, 검찰이면 고위직들, 네. 판검사 다 서초동에 살아요. 거의 다 서초동에 살아요. 법조인들, 의사, 부부들 네. 네. 다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서초, 강남, 송파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건드리면 전통적으로 정권의 이제 밑둥을 흔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때도 포함해서 네. 모든 정권에서 이 이슈는 솔직히 잘 못 건드렸어요. 근데 이거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굉장히 이거 큰 용기예요. 그 어제 이준석 의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집 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한다고 되겠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SNS 정치를 협박 정치에 해서 집 팔라고 막 지금 강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정부 제가 이거 또 시작인데 제가 단칼에 짜쳐. 네, 이거는 또 시작이죠. 빨리 이 정리. 대통령님 선에 가기 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주가 정리하는 네, 거예요. 두개 네. 하나. 네. 이준석 대표 뭐라고요? 네. 다주택자금 팔 거냐고요? 네. 이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대통령이 지금 코스피 5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주택 하세요. 하는데 원칙대로 다주택을 가졌을 때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내라고요.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세금이 2주택, 3주택인데 예를 들면 뭐 양도세 비율이 뭐 5%, 8%씩 올라요. 네. 근데 나는 죽어도 8% 내도 나는 3주택 있어야겠어. 가지시라니까요. 그치. 대신에 그거를 세금을 1주택자랑 똑같이 가지면서 3주택 가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에서 그 대학교 다닌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모릅니까? 하버드 아니야? 제가 보니까 하버드 H대. 네. 그러니까 하버드 나와도 네. 정말 미국에서 알아야 될 제도는 하나도 모르고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주워 드는 거 갖고 와서. 그러니까 핵심은 주택을 보유하느냐가 쟁점이 아니라
보유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전 룰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자본주의 국가 다 똑같은. 미국은 보유세 같은 거 1주택도 1%, 1.4%까지 가요. 네. 우리 지금 0.4에서 0.6 올리는데 이 난리잖아요. 네. 더 심한 미국은 사회주의지 그러면. 미국 요새 가서 사회주의 많이 나오네. 네, 공산주의라고 욕하세요 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투기성 부동산을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 100억 있으면 집 세 채 있을 수 있죠. 있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내가 그만큼의 필요한 어떤 뭐 집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돈이 없는데 그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투기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부동산이 올라서 그걸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해서 이게 투기성인지 아닌지를 잡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을 청와대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금 올렸을 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파는 거고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부동산을 팔아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권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유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곧 시행이 될 텐데 당신들 그 정책이 시행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세금 내기 싫으면 일단 팔아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당신들 세금 부과하는 거를 막아주겠어. 그렇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 내야 돼. 이 메시지를 대통령이 시장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도 시장이 그 누가 반응하는지를 지켜본다. 대통령은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으면 이 정책이 안 먹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165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5명인데 그 중에 강남 4구 송파까지 합쳐서 보유한 의원이 20명이다. 그중에는 11명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지켜보시오. 그렇죠. 지켜보고 이 사람들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버티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안 내. 그럼 탈세예요, 탈세. 그렇죠. 네. 탈세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자산이 많으면 그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금은 안 내고 꼼수를 부려서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잡아낸다. 거기가 이제 방점이 찍혀 이제 있는 뭐 거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게 집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집을 네. 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사야 되냐 신혼부부, 말아야 되냐. 신혼부부.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버티십시오. 아직. 네, 예. 좀 버티고 있어요. 금매 나옵니다. 아니 금매가 지금 어제 석간만 하더라도 나왔죠. 강남에서 뭐 10억씩 떨어진 집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늘 또 오후에 나오는 신문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수주의를 자처하잖아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을 쓸 때는 보수는 그러니까 차별적 노동.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덜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더 적은 돈을 줘라. 이 차별을 네. 공식화시켜서 정당화시킨 제도를 도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자본주의 원리가 노력에 따라 차등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기가 깔고 문대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먼저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10억 20억씩 얻는 게 그게 노동입니까? 그게 자본주의에 맞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말했잖아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는 지금 몇 천조가 부동산에 파묻어 있거든요. 이러면 자본주의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투자 상품이 사실 100번 양보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고 차익을 얻는 건 인간의 이기심이 있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그 돈을 깔고 앉아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예요. 상류층 몇 명이 그 튕겨가지고 몇 억씩 먹고 자기 은퇴 자금하고 용인으로 이사가고 강남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은퇴하면 좀 싸니까 그거 팔고 강남에 아파트 팔면 한 20억 남아. 용인으로 좀 더 싼 데 옮긴 다음에 용인에서 20억 차익 가지고 자기 노후 보장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 20억 어디서 나옵니까? 밑에서 개미들이 떠봤던 거 다 그걸 투기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돈이 그렇게 돼요. 그런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게 우리 이정주 기자의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벌더라도 주식시장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네.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시라 이 말이에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가 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에 그래요. 투자를 하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배당 과세 투기하지 낮춰준다고 말고. 하잖아요. 네. 배당 분리과세 해준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노후를
노후를 이제 편하게 지내려면 계획하시고 네. 우리의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성장하고 국가도 후생도 늘어나고 본인도 여유로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네. 그게 딱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역대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거기는 국민연금 401k 같은 거 보세요. 네. 연금이 강제 편입돼요. 잠깐만 오늘 주식 시장이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올랐습니다. 또 다시 올랐어요? 오르고 다시 5,400 올랐어요? 있어요. 네. 개미들이 엄청 샀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이다 해서 이제 파악한 거죠. 지금 막 이제 개미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은행에 묶여 있던 자산들이 29조인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옮겨갔다라는 언론 자, 보도도 있기 때문에 5,200 다시 선 오늘 200포인트 올랐어요. 어제 샀어야 되는데 5,194.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 샀네. 어제 판 사람들이 어제 들어갔어야 응원의 되는데. 일표죠 지금.